코로나19에다 요즘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고 또 말동무까지 되어주는 로봇이 있다면 올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로봇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휴먼 케어 로봇을 개발한 장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늘 과학의 달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휴먼 케어 로봇, 그러니까 사람을 돌봐주는 로봇이라는 건데 일단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로봇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그 휴먼 케어 로봇은 사람을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말하는데요. 네. 이러한 로봇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인지적인 부분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로봇이 있는데요. 이런 로봇을 이제 사회적 지원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네. 또 하나는 물건을 가져다 드리거나 또는 밥을 먹여 드리거나 또는 걸을 때 이렇게 부축해 드리는 것처럼 네. 신체 기능을 지원해 드리는 그러한 로봇들이 있는데 이러한 로봇을 이제 물리적 지원 로봇이라고 하고요. 예.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휴먼 케어 로봇은 사회적 지원 로봇의 일종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로봇을 직접 제작하거나 개발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에 적합한 상용 제품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서적으로 사람과 교감하기도 하고 또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로봇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개발하신 로봇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만든 휴먼 케어 로봇은 여러 이제 사용자층이 있겠습니다만 예. 고령자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고령자분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느냐고 봤을 때 인지적인 측면, 또 정서적인 측면, 또 건강적인 측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인지적인 측면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집안에서 고령자분들이 물건을 어디다 놓으시고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로봇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감지를 하고요. 검출을 하고 그걸 기억을 해뒀다가 고령자분이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일종의 기억 보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건강 측면에서는 약을 드셔야 할 때 어떤 약을 드세요라고 이렇게 알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림을 드리면 고령자분들이 이제 약을 드실 텐데 또 약을 안 드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정확하게 약을 잘 드셨는지 확인해 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도 또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정서 측면에서는 그 고령자분들의 외적인 어떤 변화를 저희들이 세세하게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표정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 외모의 변화, 예를 들어 이제 화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의상을 어떻게 입으셨는지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고령자분들께 이제 관심을 표현하거나 대화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평상시와 다르게 오늘 정장을 입으시고 중절모를 쓰셨다 했을 경우에 뭔가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외출하시나 봅니다라고 이렇게 관심을 표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교류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고령자분들의 정서를 좀 더 안정시켜드리고 또 인지 기능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저희들이 돌봄 기능을 제공하고 도와드린다라는 이러한 기술로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챙겨주고 가끔은 말도 걸어주는 말 그대로 휴먼 케어 로봇인데요. 네네. 자, 그런데 물건 위치를 기억해놨다가 알려주는 것은 이 정말 누구에게나 정말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네.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셋을 가지고서는 이제 지능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가 이제 로봇에 탑재되어 있는데 네. 그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에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검출해내는 기능이 필요한 그러한 예. 기능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종류하고 위치를 기록해 놓은 대량의 사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고령자분들의 소지품을 인식을 하려면 휴대전화도 이제 여러 휴대전화가 있지만 주인의 휴대전화는 좀 특별한 휴대전화잖아요. 네. 이 휴대전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여러 개의 휴대전화 중에서 특히 또 외형적인 어떤 세세한 특징을 가지고
특정 휴대폰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단계의 훈련을 거쳐가지고 말씀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똑똑한 로봇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또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이번 기술을 개발하시는데 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네네. 네, 말씀대로 이제 기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실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네. 예.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네. 저희 휴먼 케어 로봇은 고령자께서 가정 환경 내에서 활용하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되도록이면 고령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고령자분들이 거주하시는 환경이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고령자 일상행동 데이터셋이라는 이 데이터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고령자분들 50분을 어. 직접 섭외를 해서 모셔가지고 아파트 환경에서 고령자분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55가지 행동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개수로는 한 12만 개 정도가 예. 되는 대규모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실환경에서 좀 더 잘 동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고령자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신 영상 데이터셋으로는 세계 최고 규모의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셋만 이제 구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술이 현장에서도 잘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들이 고령자분들 이제 40분을 모시고 아파트에서 직접 한 분당 반나절씩 휴먼 케어 로봇 기술을 체험을 해보시고 검증하는 이러한 실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고령자분들이 실제 거주하시는 가정 두 곳에서는 저희 휴먼 케어 로봇을 직접 거기에 설치를 해드리고 한 달 동안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예. 기능을 시험하는 이러한 실증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고령자분들 3,000분 이상을 모시고서는 고령자 음성을 모아가지고 또 데이터셋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좋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로봇의 성능도 올라갈 텐데요. 네네, 근데 방금 음성 데이터셋도 구축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사실 어르신들은 목소리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네네네, 이제 로봇이 맞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고요. 고령자분들의 이제 목소리 특성 때문이죠. 목소리 네. 특성 때문인데 예를 들어 이제 목소리가 좀 떨림이 있거나 아니면 발음이 이제 부정확하시거나 어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 좀 느리십니다. 네. 그래서 일반 성인 음성에 비해서는 인식이 어려운 편이고요. 음. 해외 연구에 의하면은 일반 성인 음성을 대상으로 한 90% 정도 정확한 인식률을 내는 인식 기술이 고령자 음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5%까지 성능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고령자 음성 데이터,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가 관건인데 네.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를 했고요. 네. 복지부 산하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고령자분들께 아주 유용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시는 기관인데 이 기관의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아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분 이상의 예. 고령자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직접 음성을 녹음을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한 400시간 분량 예. 데이터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한 기업에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음성 인식기를 만들었을 때 일반 상용 엔진보다 고령자 음성을 대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인식률이 좋은 이러한 기술들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고령자 음성 인식 기술은 이제 아직 연구 초기 단계라서 앞으로 좀 많이 연구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데이터를 많이 구축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공장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이나 사실 AI 뭐 스피커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돌봄 로봇은 사실 생소하거든요. 네네. 이런 네. 기술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나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령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렇죠. 통계에 보면은 이제 예측 통계입니다만 203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홀로살이를 하실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거든요. 네. 그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 대부분이 사회적인 단절관, 사회적인 그 관계가 이제 단절된 상태로 네.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30%가 넘는 분들이 아예 그 이웃과 하고 이제 뭐 왕래도 없고 가족도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고독감이라든지 우울감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예. 이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신처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게 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 휴먼 케어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분들께 정서적인 안정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생활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으로 도움을 드려서 그러한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러한 기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물론 사람만 하겠습니까마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또 말도 걸어주고 위급 상황 시에는 도움도 요청을 해주는 이제 이 네네. 로봇이 정말로 있다면 이 말씀하신 문제 해결에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실제로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는 뭐 인공지능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나 직접 이 가정 내에서 저희 고령자분들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에는 기술 수준이 아직 달하지 못해서요. 아, 예. 상용화는 현재로서는 이제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로봇도 이제 로봇 자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로봇 두뇌 기술을 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개발한 로봇 인공지능 요소 기술들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데이터셋들은 여러 기관에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품을 개발한달지 아니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서울대학교 등등의 한 66개 기관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일본의 NEC라든지 또 중국의 칭화대라든지 독일의 메넨공대 네. 같은 이러한 기관들 한 46개 기관에서 저희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이제 당연히 어려울 텐데 저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연구 개발하기로는 2035년쯤에는 이 휴먼 케어 로봇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 가지고 1인 1가구 예. 1가구 1로봇 아, 시대를 네. 여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2035년이면 제가 은퇴할 때거든요. 저도 휴먼 케어 로봇 한 대를 집에서 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상용화가 될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민수 책임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